하루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를 둘 수가 없습니다. 검사를 받은 사람이 지난 금요일보다 10,000명 정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 힘든 겁니다. 당장 송년 모임과 수능 시험 그리고 종교 행사가 겹치는 연말이라 우려가 더 큽니다. 이제 4시간 뒤면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올라갑니다. 유흥시설은 문을 닫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서울 시내 모든 곳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언제 풀릴지 기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야간 대중교통 운행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20%씩 줄입니다. 시내버스는 내일부터, 지하철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민들이 생업을 제외한 만남과 모임을 취소하고 가급적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연말 이후에도 비상 상황이 계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앞당길 계획입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올 연말은 일체의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대중목욕탕에서는 한증막 운영도 금지됩니다. 수영장을 제외한 헬스장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중단됩니다. 시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 활동을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시내 어린이집 5,300여 곳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휴원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긴급 보육만 이뤄지는데 이마저도 최소한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도 거리두기 혁상에 따라 원격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선임 행정관급 이상 필수 요원을 빼고는 모든 인력이 3교대로 나눠서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긴급 방역 대책을 내면서 연말까지 모임과 약속을 멈춰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노량진에 있는 학원과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임용시험도 치러졌죠. 응시했던 사람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선 6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5명 늘었습니다. 수강생의 가족과 지인입니다. 관련 확진자는 전국 곳곳에서 81명이 나왔습니다. 밀폐되고 밀집된 수업 환경이 감염 규모를 키웠습니다. 교실 내 책상 간 간격이 좁아서 밀집도가 높았고요.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토요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른 응시자 1명도 확진됐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 자가격리자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같이 시험 봤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촉자 조사와 관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 추가적인 확진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일상 속 감염이 좀처럼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교회에선 하룻밤새 4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11명이 확진된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관련됐습니다. 확진된 교사의 가족이 이 교회에 다녔던 겁니다. 집단 감염이 나온 대학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4명이 확진된 연세대는 오늘부터 다음 달 초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합니다. 식당과 은행 같은 필수 시설만 빼고 도서관, 동아리방 등을 모두 닫습니다. 신촌 캠퍼스를 올해 처음 밟는 거였거든요. 아쉬움은 당연히 있지만 지금 시국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난주 확진자가 나온 서강대도 학교 문을 닫고 모든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바이러스는 군부대나 교도소처럼 비교적 사회와 단절된 곳도 파고들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부대에선 오늘 하루만 3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또 광주의 교도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큽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강원도 전방에 있는 육군 오포병여단입니다. 오늘만 3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사 26명, 간부 5명입니다. 이 부대 누적 확진자 수는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지만 최초 확진자는 포천부대에서 파견 온
운전병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병은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고양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상태입니다. 부대원 전수검사가 끝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군도 다급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부대에선 지휘관 판단하에 병사들의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부들에겐 지역에 상관없이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일과 후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개인적인 모임은 취소해야 합니다. 광주교도소에선 수감 중인 남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직원과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도소의 현황 상황을 좀 더 판단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교도소 내 별도의 분리 공간에서 생활치료센터 개념으로 처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교도소 안에는 선별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직원과 수감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곳에서까지 집단 감염 저짐을 보이자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시간쯤 뒤인 내일부터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클럽이나 단란주점,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음식점도 9시 이후에는 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경험한 빼앗긴 일상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와 달라진 건 노래방과 PC방, 학원입니다. 이번엔 이곳들 문을 열게 두었습니다. 수능을 열흘 앞두고 이런 데서 학생들 감염이 나오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할 걸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학원 갑니다. 학생들이 3355 학원을 빠져나옵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도 학원은 모두 정상 운영합니다. 지난 8월 말엔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을 했지만 이번엔 인원 제한만 지키면 됩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제곱미터 일반 작은 강의실에 8명 이상이 듣는 수업은 오후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학생이 모이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모두 예민한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아픈데 수능 때문에 숨쉬는 사람이 있다면 중간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듣더라고요. 노래방과 PC방도 이번 거리두기 2단계에선 문을 엽니다. 다만 노래방은 밤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영업은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지킬지는 미지수여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불안하기는 PC방 업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벗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진짜 나이도 추워졌잖아요. 기침이나 장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이제 벌렁벌렁 뛰죠. 당장 오늘 밤 12시부터 거리 모습은 달라집니다. 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각 서울 시내 모습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 뒤로 식당과 술집들 보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사람들이 좀 없던가요? 네, 저는 서울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직장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쯤이면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거리 양쪽에는 식당과 음식점 그리고 주점, 노래방 등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대쯤이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릴 타이밍인데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비교적 한산한 편입니다. 한번 1층에 있는 음식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테이블이 21개가 있습니다. 1단계 때 보통 이 시간쯤이면은 절반, 많게는 3분의 2까지 테이블이 찼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 테이블 정도 앉아 있는데요. 잠시 한번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2단계 때도 보니까 한 8시, 7시 반에서 8시 되니까 길에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도 일단은 9시까지는 문을 열어야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여야 되니까. 네, 이미 많이 한산해진 모습인데 이제 4시간 정도가 지나면 2단계로 올라가는 건데요. 일단 카페에서는 이제 아예 앉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카페는 모든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내부 취식은 금지입니다. 음식점도 오후 9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9시 이후로는 카페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취식은 금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연말이라서 그 송년 모임 같은 거 뭐 취소하겠다 이런 문의도 있다고 합니까? 네, 인근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연말 그 모임 예약 문의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회사들도 회식을 별로 하지 않는 데다가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봤자 3명에서 4명 단위라고 하는데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송년 모임을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친구들이나 다른 여러 지인들 사이에서도 이번 연말은 그냥 각자 지내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단계로 올라가도 혹시나 미처 통제가 안 되는 방역 사각지대가 좀 있을까요? 네,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파티룸 같은 곳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다중 이용 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입 명부 관리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포장마차나 노점상들도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 방역 당국의 통제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 자정을 전후로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볼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은 내일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은 딱 열흘 남았습니다. 주말에만 전국에서 학생과 교직원 94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수험생에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뭔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수능 첫날 확진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네요. 그때는 1년 동안 공부해온 게 다 허사되는 셈이니까 좀 많이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딱 열흘 남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공부만 집중해도 모자랄 텐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양치할 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람 없는 데 가서 막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전국 기준 76명, 교직원은 18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와 등교 수업을 못하고 원격 수업을 한 학교도 164곳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수험생이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결과를 당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은 꼬박 하루 걸리는 절차를 거의 반나절로 줄인 겁니다. 수능 하루 전에도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 일반 고사장이 아닌 지정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 집단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되면 이후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대학별 면접과 논술, 실기시험을 치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만일의 상황 대비에 나섰습니다. 수능날 시험장으로 쓸 학교들은 당장 원격 수업으로 바꿉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하려던 걸 앞당긴 겁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살얼음판이라고 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조용한 전파 때문입니다. 항체를 조사해봤더니 증상이 없는 숨은 감염자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20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감염됐다가 지나간 환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걸 파악하려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에게 항체가 있는지 검사해보면 됩니다. 이른바 숨은 감염자를 찾는 겁니다. 항체가 만들어진 사람이 많다면 지역사회에서 진단되지 않은 감염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조사에서 일반 국민 1,300여 명과 입영 장병 6,80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일반 국민 중 1명이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0.07%인데 앞선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입영 장병 중에선 15명이 항체가 만들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항체 형성률이 0.22%로 일반 국민의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20대 초반 연령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회활동은 활발히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2단계가
과거에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았을 때 했었던 2.5단계보다 조금 완화된 조치거든요. 사실은 2단계도 약간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정부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차 유행 이후에 어떤 전반적인 소통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책들이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하고는 잘 맞지 않게 돌아가는 측면들이 여러 번 발견됐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10명 이상 모이는 식사 자리 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방역의 고삐를 조일 때마다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가 논란이 되었죠. 서울시가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면서 모레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 민주노총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바로 회의에 들어간 민주노총은 결국 서울시의 기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모레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99명씩 쪼개서 하고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오늘 10명이 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자제 요청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노총에 지금의 그 코로나 확산세 등을 고려해서 25일 집회는 자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의 현명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일에 총파업과 함께 집회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회의를 거쳐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서울시의 기준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대신 서울 곳곳에 있는 민주당 사무실 앞에 9명 이내로 모여서 집회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나 방식 등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열리면 바뀐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방역 수칙과 인원을 지키는지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